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커트를 지금 딱 한 번만 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2달 동안 쉬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아, 이게 뭔지 도대체 뭐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빗질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흐르면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에 오셨을 때보다 지금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게 되게 많고요. 준비한 것도 지금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 발전에 상당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MMS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도 좀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좀 늘고 있고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 MMS라는 건 뭐죠? MMS 3기 이제 강사 코스죠? 제가 강사 코스라는 말을 왜 집어넣냐면 제 목표는 앞으로 평생에 200명의 강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MMS를 통해서 MMS 강사를 만들어서 200명 정도가 저희 강사 코스의 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뭔가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유통이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미용실로만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용실로만 돈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용실만 가지고 집 못 사고요. 다른 건 못 해요. 월합을 못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른 것도 좀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용실에만 너무 전념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 대신에 미용실을 성공시켜야 돼요. 무조건 미용실을 성공시켜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용실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가장 비싼 요금을 받아서 가장 손님을 적게 받아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저번 시간에 똑같이 이제 빗질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좀 했는데 그거에 대해 좀 잠깐 풀고서 좀 들어갈게요. 자, 자, 이런 빗질이 있어요. 파팅이 뭐죠? 파팅이에요. 파팅인데 무슨 파팅이에요? 직선 파팅. 직선 파팅이고요. 얘는 뭐예요? 곡선 파팅이에요. 자, 빗질 자체가 직선 파팅이에요. 네, 직선 빗질이에요. 곡선 빗질이에요. 곡선 빗질이에요. 자, 이런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다 있어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요. 다 제가 나눠준 거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고정 디자인이에요. 이동 디자인. 자, 직선 빗질은 고정 디자인에서 발생되는 커트선들이 많아요. 자, 이동 디자인은 라운드에 대한 커트선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떨어지는 선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떨어지는 선. 단발이라는 개념을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얘는 떨어지는 선이 단발이라는 개념을 했을 때 이렇게 떨어져요. 뭐예요? 컨벡스, 컨케이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면의 각도와 두상 복면의 각도, 지면의 각도.
두상 곡면의 각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지면의 각도는 뭐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각도예요. 곡면의 각도는 뭐예요? 두상에 따른 각도예요. 두상에 따른 각도.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커트를 하면서 지면의 각도에서 생성할 수 있는 우리가 커트도 있지만 커트가 보면은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두 가지 선이 발생이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러프존과 그린존이 발생이 되면서 지면의 각도에서 생성할 수 있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용어들이 있고요. 두상 곡면에서 생각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에서는 지면의 각도에서만 얘기를 했고 두상 곡면에 대한 각도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레듀에이션. 1도에서 89도까지를 우리는 그레듀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면의 각도예요. 지면의 각도. 두상 곡면의 각도가 아니고 지면의 각도로 우리가 그레듀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상의 각도대로 얘기를 하는 거를 두상 곡면의 각도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완전 틀이 바뀌어버려요. 왜 틀이 바뀌냐면 두상이 둥글다는 거예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두상이 둥근 상태에서 발생이 되는 두상 곡면의 각도는 크레스트를 아니고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얘는 세임 레이어, 얘는 그레듀에이션, 얘는 하이 레이어가 발생이 돼요. 그럼 얘네들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각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두상은 둥근 라운드에 빗질은 사각이라는 거예요. 사각은 두상 곡면의 각도로 우리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MMS에서는 최초로 지금 이거를 전 세계 최초로 지금 두상 곡면의 각도에 대한 개념을 지금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개념이 별로 없는데요. 동양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왜 중요하냐? 한국 사람들은 파마를 많이 말아요. 파마를 많이 말기 때문에 라운드 곡선과 사각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왜? 사각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뻗친다. 사각은 뻗치기 때문에 뻗치지 않는 커트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의 커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라운드라는과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원장님이 숙제 내릴게요. 사진 좀 찍어서. 전체 한 분이 사진 제일 잘 보니까 이쪽이 잘 안 보니까 내가 나 때문에 가리니까 여기 원장님이 사진 찍어서 전체 단톡에 좀 올려주세요. MMS 전체 톡에 올려주세요.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면의 각도와 두상 곡면의 각도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념 자체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쵸? 그레듀에이션, 세임 레이어, 그리고 하이 레이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떨어지는 선. 그레듀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하 컨벡스와 컨케이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선을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커트에서 이런 구조 그래픽은 되게 많지만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으로 구조 그래픽을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상상을 못하고 생각을 못해요. 그게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근데 MMS는 그거를 아주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이게 왜 떨어지는 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떨어지는 선이 중요한 이유는 커트를 미리 예측하고 미리는 내가 예약하고 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결과를 알고서 커트를 하는 것과 결과를 모르고서 커트를 하는 건 아주 많이 달라요. 아시죠? 그래서 이동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우리가 커트 디자인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얘는 하나만 존재를 해요. 어떻게 하나만 존재하느냐? 오버에서 떨어지는 이 선이 얘가 길면 그레듀에이션이고요.
짧으면 하이레이어. 곡선을 만드는데 얘가 길게 커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짧게도 할 수 있고요, 길게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길면 그레듀에이션, 짧으면 하이레이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얘가 만약에 90도, 두상 공면에 90도로 들어서 커트를 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임 레이어가 시작하면서 밑에 머리는 하이 레이어가 존재를 하겠지. 그쵸? 그래서 길이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자, 원넥스는 지면의 각도에서 0도, 지면의 각도에서 0도에서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동일선상에 있는 거를 우리는 네이프에 있는 목선에 있는 길이와 탑에서 떨어지는 머리 1차 가이드와 2차 가이드라인이 동일선상에 있으면 원넥스. 그레듀에이션은 5번은 길고 밑에는 짧으면 무조건 다 그레듀에이션. 세임 레이어는 모든 머리가 다 동일한 길이 다 똑같다라고 그러는 세임 레이어. 그리고 하이 레이어는 윗머리는 짧고 밑에 머리는 길다 그러면 무조건 다 하이 레이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커트로 진행했었죠? 세 가지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뭐 있었죠? 직선 빗질, 곡선 빗질, 아래로. 세 개 썼죠? 뭐 했어요? 슬라이싱.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하다가 이렇게 나갔어? 아, 두 달 사이에 다 잊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선 했었고 슬라이싱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었죠? 직선 빗질에서는 콘케이브가 발생이 되고 곡선 빗질에서는 컨벡스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좌우에 러프존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좌우에 러프존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좌우에 각도를 많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러프존은 많아지겠죠. 그쵸? 각도를 많이 들면 들수록 러프존은 넓어지겠죠. 그 대신에 자연 빗질의 슬라이싱은 좌우에 러프존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도 똑같아요. 고정 디자인에서 자연 빗질은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고요. 이동 디자인의 슬라이싱은 이동 디자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 디자인의 슬라이싱은 컨벡스가 발생이 돼요. 아셨나요? 고정과 이동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동 디자인은 컨벡스, 고정 디자인은 컨케이브.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쵸! 두상이 둥글다. 그것 때문에. 두상은 둥글다.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두상이 둥근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은 뭐예요? 사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진행해요. 모든 커트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커트 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이론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작품을 좀 나갈 거거든요. 작품을 나가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V라인, 뒷머리 V라인. 요거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V라인에서는 이런 라인이 있고요. 이런 라인이 있고요. 이런 라인이 있고요. 이런 라인이 있어요. 그게 가우뚱거리면 안 돼. 언제는 몇 번을 하는 거야. 그게 가우뚱거리면 안 돼.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모든 말의 앞으로. 모든 말의 앞으로. 말하자면 고정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요. 얘는 버티컬 파팅에서 forward side base. forward side base. 얘는요. on base. on base. 얘는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요 그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도형들 다 그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 자,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면 어때요? 무겁다, 가볍다. 뭐예요? 컨벡스가 나오죠. 컨벡스. 얘는 수평이 발생이 되고, 얘는 컨케이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는 무겁다, 여기는 가볍다. 얘는 조금 무겁다, 얘는 조금 가볍다. 뭐에? 백에 모발이 분포량이 많고 사이드 모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에요. 똑같은 수평을 해서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모발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얘는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가운데가 볼륨이 확 살아요. 얘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각처럼 보여요. 사각처럼. 나중에 커튼 이따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컨케이브는 양쪽이 무겁기 때문에 나중에 사각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이런 커튼 할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해주면 좋을까요? 사각형 얼굴형, 삼각형 얼굴형, 오각형 얼굴형 하더니 이런 머리 해주면 이런 커튼 해주면 좋겠고요. 자, 역삼각형, 역오각형, 마른 목골 얼굴형, 긴 장방형, 이런 사람들 어떤 머리? 이런 머리 해주면 되겠죠. 뒤에가 볼륨이 살아니까. 자, 여기에 포인트가 또 있어요. 포인트가. 자,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큰 사람들이 있어. 얼굴이 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원장님 얼굴 작지만. 얼굴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큰 사람들은 얼굴이 더 가벼워 보여야 돼요? 무거워 보여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후대각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이 상태에서 층을 냈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층을 다시 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 나눠서 조금 타서 포인트 파팅에서 방사형으로서 모양 만드세요 라고 제가 얘기한 거 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선에서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더 가벼워지겠어요? 무거워지겠어요?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V라인인데 더 V라인이 되고, 여기서는 뭐예요? 접시 모양이 되고, 얘는 뭐예요? W가 되는 거예요. 커트선이. 이게 바로 선공부라는 거예요. 이런 선공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떨어지는 선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우리가 커트가 상당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점점 이렇게 층을 나누는 건 뭐예요? 층을 나누는 건 위로 똑바로, 뒤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시작선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면 1번, 2번, 3번마다 층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또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시작을 앉아서 시작했느냐? 서서 커트를 했느냐? 서서 커트했는지 앉아서 커트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리고 서서 커트를 했는데 변환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서서 커트를 하면 변환이 필요해요. 변환이 필요하고, 서서 커트, 앉아서 커트 진행하면서
변환이 필요하면 규칙적인 선이 나와요. 규칙적인 선. 그쵸? 규칙적인 선. 근데 서서 커트. 서서 커트만 진행했어요. 변환이 없어요. 변환이 없으면 뭐예요? 위에서 오버저는 규칙적인 선이 나오지만 언더저는 불규칙적인 선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언더에서 오버로 가면서 또 떨어지는 선은 뭐예요? 언더는 앉아서 커트에서 오버로 올라가요. 앉아서 오버로 올라가면 언더는 규칙적인 선이 생기지만 오버는 불규칙적인 선이 생겨요. 그래서 그 대신에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는 선은 굉장히 깊은 컨벡스 라인이 생기고 완만한 컨벡스 라인이 생기고 얘는요 아주 얇은 컨벡스 라인이 생겨요.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층을 많이 내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는 거는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이 돼요. 그리고 1차 가이드선은 임의선이 발생이 되고요. 얘도 기준선이 되고요. 얘는 임의선이 발생이 돼요. 근데 얘가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되고 임의선이 발생이 돼요. 2차 가이드선은. 근데 임의선이 발생이 되니까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내릴지를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층을 낼 때 굉장한 위험 지역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층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 갈지.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커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트를 한 사람들 이렇게 커트 라인을 보면은요, 언더는 너무 가벼워요. 오버는 너무 무거워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갈 때는 오버저는 가볍고 언더저는 무거워요.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갈 때는. 근데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갈 때는 언더는 가볍고 오버는 무거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생각할 때하고, 그러니까 나이별로 우리가 커트를 하는 날이 있고 두상 따라서 우리가 커트를 한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언더를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언더에서 가볍게 올라가는 머리들 거의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오버를 볼륨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은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면 돼요. 오버를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오버를 커트를 하시고 언더를 커트를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똑같이 진행할 때 호리존탈, 다이거널, 버티컬 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커트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긴 머리, 짧은 머리 나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하는 순서도 똑같고요. 뭐만 달라요? 1차 가이드라인. 모든 커트의 기준선은 1차 가이드라인으로 결정이 된다. 1차 가이드라인으로 결정이 되고 2차 가이드라인은 뭐가 결정돼요? 1차 가이드라인 헤어 디자인이 결정이 되고요. 2차 가이드라인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결정을 해요. 아시죠? 가벼움과 무거움을 결정하는 거는 2차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왜요? 2차 가이드라인은 뭐 때문에 그래요? 층내잖아요. 층내면서 러프존과 그린존을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2차 가이드라인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만들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뭐 때문에? 2차 가이드라인 때문에 와 있어요. 2차 가이드라인 때문에. 모든 커트를 층을 안 내면 문제될 게 없어. 여기 빈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2차 가이드라인 때문에 온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은 어떤 라인을 만들 것이냐. 얘가 되게 다양하죠. 컨케이브도 있고 수평도 있고. 보세요. 1차 가이드라인 변화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1차 가이드라인 변화가 없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변화가? 2차 가이드라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뭐 했어요?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결론적으로 층이에요. 층의 문제를 일으켜요. 커트는 항상 층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거기에 가벼움과 무거움의 빈 공간,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빈 공간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모발의 콩파랑이 많은 부분에 대한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4가지 위험 지역에 대한 따른 가벼움과 무거움.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커트를 하시면 상당히 내가 지금 뭔가를 얻기 위해서 커트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MMS 커트가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저번하고 좀 또 다른 맛이죠? 원래 이렇게 강해요. 원래 이렇게 강해요. 그죠, 원장님? 다 들었던 내용 있죠? 원장님 한 3번은 들었겠다. 그건 몰라요. 그럴 때마다 새로워요. 지금 오늘 레이어 커트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다 총정리한 거예요. 기존의 레이어 커트.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총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커트 할 거 이제 우리가 해봐야지. 오늘 커트 할 거. 얘가 힘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 오준희 원장님 때문에, 반장님 때문에 진짜 여기 이 팀들은 진짜 편하게 하고 계셔. 그쵸? 자, 다시 공지사항 올립니다. 지금 늦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스크 일절 못 벗습니다. 식사 외에는 마스크 벗지 마세요. 식사 외에는 마스크 벗지 마시고 이따가 제가 테이프 붙여드릴 거예요. 음료 드실 분들은 무조건 빨대로만 드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마스크 벗지 마시고 실내 안에서는 무조건 필수 착용입니다. 필수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3분씩만 다 식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셋 뒤에 둘 늦게 오셨으니까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오늘 수업은요 똑같은 V라인이에요. 저번 시간처럼 똑같은 V라인. V라인인데 일단 재밌어요. 커트는 재밌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저번 시간하고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 해봐 또 안 됐었으니까 해보자고. 고정 디자인 잊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고정 디자인, 이동 디자인, 슬라이싱 고정 디자인, 슬라이싱 고정 디자인, 고정 플러스 이동, 고정 플러스 이동, 고정 디자인으로 기준선을 잡고 언더라인은 이동 디자인을 잡고 이렇게 합시다. 스쿼트 해보면 더 좋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오늘은 백을 넣을 거예요. 백은 우리가 파팅은 2가지 종류가 있죠. 2가지 종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있었어요? 파팅은 원포인트 파팅과 다주 포인트 파팅이 있어요. 자, 오늘은 원포인트 파팅 할 거예요. 원포인트 파팅. 아니, 원포인트 다주 포인트 파팅 할 거예요. 원에 다주.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달에는 원포인트 파팅 할 거예요. 원포인트 파팅과 다주 포인트 파팅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원포인트와 다중 포인트는요 앉아서 커트, 서서 커트가 가능해요. 근데 원포인트 파팅은요 거의 대부분이 서서 커트가 많아요. 시작할 때 서서 커트가 많아요. 그리고 변환 그러니까 서서 커트에서 변환해서 언더커트로 변환하는 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커트를 또 해보셔야 되고요. 자, 길이는 많이 안 자를 거예요. 길이는 많이 안 자를 거고요. 오늘은 앉아서 커트만 할 수 있는 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서서 커트가 아니고 앉아서 하는 커트만. 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요즘은 앉아서 커트해서 긴 머리 침 많이 안 내는 커트 요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앉아서 커트해서 침 많이 안 내는 V라인 커트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미용실에서.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커트. 자, 그러면 그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거 일러스트 잘 하신 분들은 이런 구조 그래픽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요? 일러스트 잘하시는 분 할 수 있으세요? 다 이렇게 숙여. 아, 숙제 안 된 게. 근데 이거 한 번씩 그리시면 여러분들 되게 공부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공부 진짜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려서 주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그리는 게 훨씬 더 빨리 깨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뭘 하려고 그러냐면 항상 정준선 시작. 정준선 시작해서 정준선 무조건 시작 지점은 뭐라고요? 시작 지점은 온베이스로 시작하셔야 돼요. 온베이스. 왜? 대칭 때문에. 대칭이라는 걸 쓰셔야 하기 때문에 온베이스, 정확하게 온베이스로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커트를 진행할 때는 사이드에서도 온베이스, 중중선에서도 온베이스, 프론트에서도 온베이스. 항상 시작점에서는 온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안 하면 무조건 비대칭이 나와요. 대칭을 만들고 싶으면 온베이스, 비대칭을 만들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정중선 온베이스. 자, 사이드 리버즈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있을 수 있어요. 프론트 좌측을 할 수 있어요. 우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측 가르마, 좌측 가르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중선 가르마 하고 싶으면 정중선에 온베이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좌측에서 가르마 해놓고서 온베이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측에서 가르마 온베이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좌측에서 좌측 비대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측에서 우측 비대칭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라는 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가 많은데 그 대신에 떨어지는 선이 완전 달라지고요. 러프존이 달라지고요. 2차 가이드라인이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서 2차 가이드라인이 달라지면서 무거움과 가벼움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진행하고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진행하고요. 자, 다 온베이스. 온베이스 진행하고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진행할 거예요. 그 대신에 모든 커트는요 앉아서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선은 이런 선이 나올 거예요. 얘는 이런 선이 발생이 될 거예요. 얘는요 이런 선이 발생이 될 거예요. 러프존.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이 되는 무겁다, 조금 무겁다, 그쵸? 여기서 발생이 되는 가볍다, 조금 가볍다, 이게 발생이 되겠죠. 그쵸? 요런 느낌으로 발생이 되겠죠? 자, 러프존이 높죠? 러프존이 죽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위란이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쵸? 여기와 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부위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의 상호 발생이 되는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앉아서 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오버존은 불규칙적인 라인이 발생이 되고, 언더존은 규칙적인 라인이 발생이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나중에 규칙적인 발생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발굽전 코너 정리를 통해서 말발굽전 코너 정리를 통해서 1cm 미만 제거를 해주면 돼요. 그럼 규칙적인 선이 나와요.
규칙적인 발전이 발생이 돼요. 그때도 말발굽전 코너 정리할 때도 한 번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라운드를 만들어줘요. 항상 커트를 라운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습성을 좀 기르세요. 왜요? 안 뻗치게. 안 뻗치게. 라운드를 만들어주면 안 뻗치는데 라운드가 아닌 사각으로 비치려면 우리는 무조건 머리가 뻗쳐요. 아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커트 요거부터 합시다. 아셨죠? 요거부터 해서 우리가 한번 잡아보는 거야. 자, 요거는 오늘 저 했던 좀 아까 빨리 나갔던 것들은 중간중간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시간. 고정 디자인을 할 거예요. 고정 디자인에 직선 빗질 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아니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자, 원 다중 포인트를 진행합니다. 그 대신에 커트는요 앉아서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세 번째는 말발굽전 층이 발생이 된 부분에 말발굽전 코너 정리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크로스 체크 할 거고요. 크로스 체크는 뭐 호리존탈. 자, 여기서 얘는 버티컬이죠. 버티컬 커트로 무조건 버티컬 커트로 상하 컨벡스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 뭐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버티컬, 다이아고널, 후대각 엘리베이션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프론트 그래서 앞머리 어떻게 커트할 것인지, 앞머리 뭐 많이 낼 것인지 조금 낼 것인지 우리가 또 결정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왼쪽 가르마, 오른쪽 가르마, 가운데 가르마 우리가 결정을 보셔야겠죠. 첫 번째 커트는 오른쪽 가르마를 했네요. 오른쪽 가르마에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층을 많이 낼 것인지 조금 낼 것인지 우리가 또 이제 결정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셨죠? 그래서 요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커트 하고 나서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또 소설용을 또 풀어야죠.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푸셔야 돼요, 안 푸셔야 돼요? 오늘 공부하고 갔으면 여러분들이 다 커트 잡고 완성을 시켜서 집에 다 풀어서 오픈하셔야죠. 하셨나요? 자, 직선 빗질. 포워드 V라인 기준선이 하는 거죠. 2차 기준선. 그리고 뭐예요? 원다중 2차 가이드라인.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말발굽전
알로 걱정했죠. 네 번째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 했죠. 다섯 번째 뭐예요? 프론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5가지의 기준선을 잡아서 커트를 진행해서 우리가 또 서술형을 다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가발은 지금 바로 준비하셔서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한 기준선이 있다고 했죠? 얘기해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기준선. 정중선, 프론트, 사이드.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커트는 이 세 가지 기준선에서 시작을 해요. 내가 정중선에서 시작할 것인지, 프론트에서 시작할 것인지, 사이드에서 시작할 것인지. 근데 사이드는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시작해요? 어떤 머리? 숏커트. 짧은 머리. 남자 커트, 숏커트일 때 사이드부터 시작하고요. 긴 머리, V라인. 강한 후대각이 나올수록 프론트에서 시작하고요. 컨케이브 라인. 수평이나 컨케이브는 거의 대부분이 정중선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정중선을 시작하는데 후대각 커트를 할 수 없다. 아니야, 할 수 있어요. 단지 프론트에서 시작하는 후대각은 강한 후대각이 나오고요.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후대각은 완만한 후대각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계산하시면서 우리가 커트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정말 공부할 양이 많고요. 하다 보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굉장히 큰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MMS 제가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이? 어릴 때 제 꿈은 농사꾼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농사꾼이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오지 탐험가로 바뀌었어요. 뭐야? 오지 탐험가. 그리고 나이 먹어서 꿈은 평생 돈을 많이 벌자. 근데 그 꿈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 60대가 되면 저는 시골 내려갈 거거든요.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50대, 이제 고등학교 때의 꿈은 오지 탐험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지 탐험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지 탐험하고 있어요. 무슨 오지? 커트에 대한 오지를 탐험하고 있어요. 커트에 대한 오지를 탐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된 거는 커트에 대한 오지 탐험을 하면서 지금 많은 게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지 탐험을 가지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이 많이 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중선, 여기가 포지션, 여기 정중선에 있으면 항상 파팅에 대해서 내 몸은 항상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커트를 진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커트선이 원하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인지를 하시고요. 자, 빗은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빗은 하나 더 들었어요. 4개. 4개 갖고 오셔야 돼요. 큰 빗. 자, 이 빗마다 다 달라요. 꼭 4개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갖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소자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쇼커트 할 때 좋아요. 크로스 체크할 때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짧은 가위를 쓰다 보니까 짧은 빗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요 3개까지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손에 무리가 너무 가네요. 빗이 너무 길어서. 우리는 좀 가위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대한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걸 쓰면 쓸수록 손질이 편해요. 그래서 빗은 3개, 이렇게 4개. 4개 정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큰 빗. 큰 빗으로 내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파팅은, 자, 원 다중 만들어 놨어요. 원 다중. 첫 번째 원 다중이에요. 사이드 다중, 원 포인트 파팅이에요. 그래서 원 다중을 만들어 놨 상태에서 대각 아래로 빗질을 해서, 대각에서 내가 포지션 있는 상태에서 사각 빗질. 첫 번째, 사각 빗질 또 커트네. 이거. 자, 두 번째. 자, 몸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기울어요. 점점점 기울어요. 자, 그러면, 자, 다리 고정, 몸 이동, 몸 상하 이동. 다리 고정, 몸 상하 이동. 자, 다시. 다리 고정. 이 다리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얘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갔다가 다시 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트선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고정 디자인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리 움직여서 그래요. 고정 디자인 하려고 했더니 이동 디자인 하고 있어. 왜? 얘가 움직여서. 자, 다시 갑니다. 자, 여기서 생길 때 삼각형 두상이 둥글죠? 두상이 둥근데 요 선이 새로 생성되죠? 신규선이에요. 고정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럼 얘는 맨 나중에 자르는 거예요. 맨 나중에.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리 고정 잊지 마세요. 떨어지는 선이 여기는 짧네요. 자, 뒤로 갈수록 다리 고정. 다리 빗질할 때는 이동을 했다가 다시 원점이 와서 갔다가 다시 원점 와서 자를 수요. 머리가 오다 보니까 뒷머리 이제 이거 힘들잖아요. 가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머리카락이 많아서 힘들죠. 머리 쓰셔도 돼요. 자, 해서 빗질해서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요.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서 자르지 마세요. 아셨죠?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시 정중선, 모든 머리 정중선 끌어와서 우리 직선 빗질이죠? 직선 빗질이에요. 곡선 빗질 아니에요. 직선 빗질이에요. 자, 곡선 빗질은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곡선 빗질은 길어진다. 직선 빗질은 짧아진다. 자, 곡선 빗질과 직선 빗질 중에서 러프존이 어떤 게 더 많이 생겨요? 직선 빗질, 러프존이 더 많이 생기죠. 층이 더 많이 생기겠죠. 얘가 짧아지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요. 얘는 변화가 없어요. 얘가 변화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얘가 짧아지니까 러프존은 곡선 빗질보다는 러프존이 더 많아진다. 다시. 해보면 더 안 될 거야. 이따가 너 다 멘붕 올 거야. 자, 다시. 여기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기준선을 잡으면 그 기준선에 맞게끔 무조건 다 빗질. 자, 자세가 안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허리가 안 다쳐요. 여러분들 자세 잘못하면 나중에 허리 다쳐요. 자, 항상 다리는 11자. 뒷다리는 피세요. 앞다리 구부리세요. 뒷다리가 구부려지고 앞다리가 펴지면 허리가 엉덩이에서 나와요. 그럼 허리 디스크가 와요. 그래서 뒷다리 항상 피시고 앞다리를 구부리세요. 그럼 허리가 펴져요. 어제 잘 들으세요. 어제 그랬죠? 고정 디자인. 사실 가장 힘든 게 사실 고정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이거 한 번에 다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아, 가능해요. 파티 구신 안 나눠도 돼요. 파티가 안 나눠도 돼요. 한 번에 다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 번 나눠서 고정 디자인 잡는 게 더 쉬울까요? 한 번에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한 번에 하는 게 더 쉽죠. 그 대신에 양이 많으면 빗질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한 번에 하는 게 더 정교해요. 그리고 이동 디자인처럼 머리가 굴곡이 잘 안 져요. 근데 여러 번 나누면 나의 실수, 빗질의 실수로 인해서 이동 디자인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한 번에 커트 하시는 게 커트선이 더 정교합니다. 고정 디자인. 아셨죠? 이동 디자인은 좀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커트를 진행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발생이 되는 떨어지는 선을 보세요. 두 가지의 기역자가 발생이 돼요. 두 가지의 기역자. 첫 번째 기역자, 두 번째 기역자. 고정 이 직각 빗질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돼요. 자, 첫 번째 기역자, 두 번째 기역자. 첫 번째 기역자, 두 번째 기역자. 떨어지는 선도 첫 번째 기역자, 두 번째 기역자. 직각 빗질은 이게 정확하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직각 빗질은 많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층이 더 급격하게 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업이니까 이걸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다음부터 이런 실수 하지 말라고. 한 번씩 잘라봐야 돼요. 잘라보고 실패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결과를 또 나중에 이런 실수를 안 하죠. 자, 한 상태에서 위에 머리 다 방사형 빗질. 저 맨 뒤에 저 의자 하나만. 네, 고맙습니다. 자, 한 상태에서 이제 층 낼 거예요. 자, 앉아서 빗질이에요. 앉아서 빗질, 층 낼 거예요. 자, 위에 머리 방사형으로 먼저 빗질을 다 해놓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자, 위에 머리는 굳이 손을 댈 필요 없이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언제 저 의자 있어요? 의자 있어요. 갖다 앉아요, 여기. 자, 먼저, 자, 앉아서 빗질을 하다 보니까 오버존이 빗질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보다 잘 안 될 거예요. 원포인트 파티, 버티컬. 자, 버티컬에, 자, 요 정도 각도. 요 정도 각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버티컬 세로를 정확하게 세로로 해보세요. 요 각도 안 되고요. 요 각도 안 되고, 요 각도 안 돼요. 그리고 요 각도도 안 돼요. 자, 어떻게? 스퀘어. 두상은 둥글지만, 빗질은 사각을. 왜?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커트를 하면은요, 위에 머리 그레디에이션이 너무 심각해져서, 위에 뚜껑머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뚜껑머리가 나와요. 컨케이브가 굉장히 급격한 컨케이브가 나와요. 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왜요? 자, 두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크레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오버는 들어갔고, 언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버가 들어갔죠? 그러면 그레디에이션을 내가면 얘는 더 길어지겠어요, 안 길어지겠어요? 엄청나게 길어져요. 너무 많이 길어져서 너무 뚱뚱한 그레디에이션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면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사각의 커트가 장점도 있지만, 잘 만드는 장점도 있지만, 가끔씩은 단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해결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을 잘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면의 각도와 두상 공면의 각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커트의 라운드 상하에 대한 개념에서 떨어지는 선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두상의 각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상의 각도.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커트를 진행해도 어때요? 얘 그레디에이션 발생이 돼야 안 돼요? 발생되죠. 왜요? 윗머리 길고 밑에 머리 짧아요. 대신에 스퀘어. 그래서 진행해요. 자, 한 번만 진행해내냐? 아니요. 자, 각도 들어서 다시 커팅해요. 다시 각도 내려서 커팅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 있죠?
우리 V라인이죠. 지금 앞으로 다 똑바로 했어요. 2차 가이드라인 기준선이 됐어요. 1차 가이드라인 이미 선생님 말씀이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하면 V라인 뒷머리를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밑에 머리를 언더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밑에 머리가 심각하게 커트가 짧아질 수 있어요. 만약에 1차 가이드라인 V라인을 남기고 싶으면 그거 계산하면서 커트 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못 가르쳐줘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셨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헤어 디자이너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쪽 다 뻗쳤어요. 양쪽 다 뻗치고 안으로 쏙 들어가요. 긴 머리도 V라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커트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볼륨 매직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머리 이렇게 커트를 하면 볼륨 매직 안 하시고 머리 안으로 해서 또 말리지만 안으로 쏙쏙 다 들어가요. 근데 매직 커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커트예요, 이 작업이. 왜? 버티컬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빗질이 안 되니까. 자, 다시 갑니다. 정중선. 자, 어디로 가요? 포워드 사이드웨이스. 자, 기준선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자, 1차 가이드라인은 남겨주세요. 1차 가이드라인 완벽히 자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줄 수가 없어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모발이 분포량이 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발이 분포량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발이 분포량이 없습니다. 그쵸? 크레스트 윗부분에 모발의 분포량이 다 동일하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고도라는 거예요. 고도. 그러니까 모발의 분포량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인지하는데 모발의 분포량이 없는 이 빈 공간은 모발을 남긴다. 그렇죠. 남기면 어떻게 남기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자, 보세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신기하죠? 뻗쳐요, 안 뻗쳐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신기하죠? 자, 항상 라운드는 3번의 빗질이 해야지만 들어가요. 그 대신에 여기서 또 이제 예외예요. 왜? 3번을 들어가면 100% 파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서 한 번 반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이 머리카락 있죠? 이 머리카락 여기서 이 머리카락 이 머리는 무슨 라인? 디스커넥션 얘와 뒷머리와 똑같은 고도로 연결을 안 시켜요. 얘는 무조건 남긴다. 커트를 아예 안 한다. 왜? 아까 하면서 벌써 라인이 생겼어요. 굳이 따로 내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똑같은 고도로 라인을 잡으면 100% 지금보다 더 많이 파먹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후대각이에요. 얘는 머리가 많아요. 길어요. 얘는 점점 가면 갈수록 짧아져요. 여러분들 커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커트가 후대각 커트예요. 왜? 여기는 모발이 분포량이 많고 여기는 모발이 분포량이 적어요.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아주 많이 무겁고요. 머리의 분포량이 많아서 아주 많이 무겁고요. 얘는 머리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이 가벼워요. 그것도 가벼운 것도 정말 엄청나게 가벼워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2cm를 남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이것도 자리에 다 있어요. 여러분 기록 안 하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그것까지 다 풀어서 다 오픈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럼 사이드 다중이에요. 뒤에 백, 오포인트 기존 했던 머리 쓱 갖고 와서 포워드 한 번 끝. 한 번 끝. 밑에 머리 자르면 어떻게 돼요? 파먹어요. 자, 다시 쭉 가서 포워드
얘는 전에 잘랐던 머리가 있어서 자, 끝. 한 번만. 자. 끝. 해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안 들어가요. 그쵸? 그 대신에 기존에 우리가 귀가 파먹었던 부분, 아까 하면서 했었던 파먹었던 부분, 그건 그냥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남아요. 직각빗질은 어쩔 수 없어요. 이 귀 파먹은 대로 그대로 남겨야 돼요. 귀 파먹은 대로 그대로 남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귀 파먹은 걸 자르면 어떻게 돼요? 해결하려면. 기억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이만큼 잘라야 돼요. 이만큼 잘라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언제 돼요? 크로스가 되죠. 이거 해결하려면, 이거 남기면 커트선이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할 때 이걸 자르면 새로운 가이드선이 또 생겨요. 새로운 가이드선.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할 때 이게 직각빗질에 대한, 우리는 근데 직각빗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용실에서. 맞죠? 직각빗질을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몰라요.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얘는 그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귀가 파인 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귀가 파인 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걸 하면 굉장히 심각한 부위라인 나와요. 아,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걸 알고서 뭐 이런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지. 귀가 파이는 것도 할 수 있지. 그쵸? 자, 포워드 사이드 레이스 정중선에서 기술선 잡음을 가지고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얘는 모발에 분포량이 많기 때문에 찾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라인 찾기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크로스 체크하면서 또 체크 봐야 되니까. 자, 긴 빗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빗질하기가 좋아요. 자, 하다가 밑에 자르면 안 돼요. 원레이스 그냥 남겨주셔야 돼요. 아유, 자르다가 보니까, 아유, 좀, 이럴 때는 욕심이 많아. 그래서, 자르다가, 아유, 남았네. 지저분한 것 같아. 다시 또 잘라. 그러지 마요. 그냥 남겨버려요, 그냥.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남겨요. 안 맞아도 돼요. 나중에 체크할 때 다시 정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까 뻗쳤던 머리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특히 앉아서 하니까 층이 요만큼 나 있어요. 요만큼 층이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1차 가이드선은 임의선, 불규칙적인 선이 나왔어요. 2차 가이드선은 규칙적인 선이 나와요. 그 대신에 언더라인이 있죠. 언더라인의 층은 규칙적인 선이 나와요. 언더라인의 층은 규칙적인 선이 나오고요. 2차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금 컨벡스이지만 컨벡스 라인이 불규칙적인 선이 나와요. 왜? 위에를 정확하게 빗질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형태는 2차 가이드선은 규칙적인 선이 나오고 1차 가이드선은 불규칙적인 선이 나오고 선은 1차 가이드선은 언더라인은 규칙적인 선이 나오고 오버라인은요 불규칙적인 선이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요.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다시 프론트에서 진행할 때 자연 빗질, 슬라이싱
자, 이동 디자인. 자연 빗질, 슬라이싱, 자연 빗질, 자연 빗질, 슬라이싱, 슬라이싱, 자연 빗질, 슬라이싱. 자, 이렇게 1차 가이드서는 언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맨 마지막에 가셔도 되고요. 중간에 가셔도 되고 아무 때나 상관없는데 1차 가이드라인은 수시로 한다. 수시로 체크한다. 수시로 체킹하셔야 돼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자, 귀가 파먹죠? 두 가지 귀 파먹은 거 보이죠? 파먹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자, 하나 파먹었고요. 두 개 파먹었어요. 요게 나와야 돼요. 요거 안 나오신 분들은 문제 안 봤지? 파 안 봐. 아, 네, 요거 하고. 야. 자, 슬래싱 안 돼도 항상 긴 머리에서 짧은 쪽으로 커트 가이즈를 하시면 돼요. 짧은 쪽에서 가이즈를 하는 거는 슬라이싱. 커트를 할 때, 브런트 커트 할 때는 긴 머리에서 짧은 쪽으로. 짧은 쪽에서 블런트 커트를 하게 되면 층이 단차가 조금 연결선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방향 항상 긴 머리에서 짧은 쪽으로 간다. 자, 이렇게. 근데 슬라이싱 쪽하고 브런트 커트하고 차이점 제가 다 말씀드렸죠? 맨날 강조하는 내용이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이 그래서 라운드가 자, 이렇게 살살 흔들어 보세요. 살살 흔들면 손이 더 자세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자세하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말박을 좀 풀어 정리하셔야 돼요. 네?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쵸? 언더라인은 규칙적인 선이 났는데 오버라인은 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자, 이 선에서 대각 아래로 진행했잖아요. 근데 오버존의 이 커트 가이드라인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길이를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났죠? 이렇게 나 있어요. 끝에 머리. 아주 조금만. 요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살랑살랑 흔들면서 생기는 요 뚜껑머리 있죠? 여기 뚜껑머리. 여기는 됐어 안 됐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양쪽에 있는 머리 뚜껑머리는 심각하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말박전 정리를 할 때는요, 많이 자르면 안 돼요. 한 1cm 미만으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자르면 형태선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포워드 방향으로 가야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지금 이 가발은 여러분들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쉽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일반 사람들 커트할 때는 눈에 확 잘 보일 거예요. 똑같이 원 가죽. 베이스 잡을 때는 파팅에 다리를 미리 갖다 놓는다. 이게 머리숱이 없을 때는요, 그냥 위에 머리 삐져나온 부분 있죠? 그냥 깔끔하게 제거한다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밑에서는 굳이 막 연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제거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나, 이거는 이제 전에 잘랐던 머리가 있어서 둘, 자, 앞으로 가면서 자, 이동 디자인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런 빗질이 무슨 빗질? 아크 빗질. 규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아크 빗질. 규칙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러면 훨씬 더 섬세한 라운드가 연결이 되고요. 가벼운 라운드가. 자, 떨어지는 느낌 보세요. 자, 이쪽 보세요. 이쪽은 좀 둔탁해요. 그쵸? 그게 1cm 미만이라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말바꿈처럼 조금 정리한 게. 왜? 크레스트 윗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대각 아래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코너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바꿈조는 어떤 머리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항상 말바꿈조는 코너 정리를 꼭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른 머리 여기 안에 요만큼 있죠?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코너 살짝 라운드 잘라준다는 개념으로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머리숱이 일반 사람들 머리 자를 때는 이게 정렬하게 보일 거예요.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커트를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순서를 다 숙지를 하시면 조금 여러분들 나중에 커트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 자, 파팅 예죠? 갖다 놔야지. 갖다 놔요. 파팅. 다리 갖다 놔요. 다리 포지션 아주 중요합니다. 실수했던 게 언제 실수했던 게 이거 안 갖다 놨어. 이게 계속 움직였어 아까. 계속 움직였어. 그게 습관이야. 무서운 거야. 그 습관이. 미용실에서는 많이 움직이거든. 자, 마크 비치. 포워드 방향.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유동성이 어때요? 훨씬 많이 부서워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선의 그 머리의 흐름은요,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떨어지는 선의 흐름은. 자, 그리고 혹시 모를 크로스 체크. 혹시 모를. 자, 이런 거. 포인트. 천원 포인트.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 이 정도까지도 다 체크를 해줘요. 저희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 컷하는 거, 손님들 컷하는 거 보면은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꼼꼼하게 잘라요. 그쵸?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되시면 이런 머리는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여기는 커트가 잘 돼요. 아니, 짧게 돼요. 자, 이게 크로스 체크예요. 자, 포인트를 했을 때, 자, 포인트로 크로스 체크를 한 것과 블런트로 커트 했을 때의 차이점. 블런트는요, 블런트 커트 했을 때는 깔끔해요. 근데 들딱해요. 흐름이 없어요. 근데 일주일부터 예뻐져요. 근데 3개월까지 깔끔해요. 포인트 커트는 처음부터 편해요.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잘한 거의 느낌대로 커트가 돼요. 그 대신에 한 달만 깔끔해요. 한 달만 깔끔할 것이냐, 3개월 동안 깔끔할 것이냐. 3개월 이상은 안 돼요. 왜? 자, 우리 머리카락은요, 한 올이 동일하게 자라잖아요. 커트를, 블론트 커트를 한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자라요. 어떤 머리는 1.5cm 자라고, 어떤 머리는 0.5cm 자라는 머리도 있어요. 1cm도 못 자라는 머리도 있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1에서 1.5cm가 자란다고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밝은 염색, 탈색 머리 한번 보세요. 앞머리 보면 진짜 탈색 머리가 아예 하나도 안 자란 머리도 있어요. 어떤 머리는 탈색 머리가 1.5cm 자란 머리가 있고, 그게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그게 느낌이 보일 뿐이죠. 머리카락이 동일하게 자란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커트를 하다 보면, 블런트 커트를 해도 일주일 지나면 길이 다 제각각이에요. 자라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블런트 커트가 일주일 지나면 예쁘다라는 말에 손님들이 가끔씩 얘기해요. 내 머리는 일주일부터 예뻐진다는 얘기예요. 블런트 커트를 하는 머리는. 그래서 포인트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가벼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포인트 커트를 대체적으로 많이 해요. 포인트 커트를. 그리고 이런 긴 머리는요, 숱 치세요. 숱 많은 사람들 숱 안 치면 감당이 안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 이런 라인을 만들어 놓고 슬라이싱 포인트 다 하세요. 그리고 틴닝 다 쓰세요. 아셨나요? 거의 전반적으로 위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언더라인의 가이드라인은 자연빛이라고 해서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치세요. 찾아내서.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편해졌어요. 자, 이제 앞머리. 제가 아까 제가 앞머리 제가 하는 거 확실히 가르쳐준다고 했죠? 자, 기준선 잡을 때. 자, 우리 MMS에서는 지금 앞머리 컷하는 거가 지금 다양하게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머리는 층을 낼 때 이렇게 층을 내요. 자, 이렇게 층. 이렇게 층을 내느냐, 이렇게 층을 내느냐, 이렇게 층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러프존이 삼각형의 러프존이 발생이 돼요. 삼각형의 러프존. 자, 그러면 시작 지점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가 되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의 앞머리 컷하는 방법은요. 자, 눈동자와 눈동자의 3분의 2 정도의 기준점을 해서 프린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린지를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규칙을 딱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커트를 해요. 근데 얘가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껐다가는 난리가 나요. 이렇게 파먹으니까. 왜? 이마 보세요. 이마 사각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도 얼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스루뱅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지금 나왔죠? 이렇게 자르지 않고 프린지를 요 1cm 요 1cm만 잘라요. 앞머리를. 왜 앞머리 1cm면 왜 자를까요? 가벼워 보이라고. 이건 안 건들고 이것만 잘라서 시스루뱅 만들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양. 가벼워 보이거든요. 굉장히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조금 자른 상태에서 이만큼 삼각형을 잘라요. 왜? 한국 사람들은 광대뼈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광대뼈 가리려고. 그 광대뼈 가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MMS에서 지금 앞머리 프린지 자르는 방법 제가 얘기했죠. 스몰, 미디움, 라지. 여기의 공간은 똑같이 한다. 그래서 가르마 기준 삼각형 미디움으로 이만큼의 삼각형을 타요. 이만큼의 삼각형. 자, 이 상태에서 포지션 앞에서 최대한 낮은 각도. 커트 할 때는 V라인. 왜요? 위험지역. 그쵸? 살짝 올려서 다시 V라인. 살짝 올려서 다시 V라인. 살짝 올려서 다시 V라인. 근데 점점 올라가면은요, V라인이 지금 좀 덜해져요. 왜냐면, 빈 공간에 보면, 이 각도를 보면, 원래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여기가 파먹은 사람은 더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앞머리 탈모가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거 왜 그럴까요? 샴푸 때문에 그래요. 샴푸하고 린스, 실리콘. 린스 때문에 그래요. 린스, 에센스, 샴푸. 얘 때문에 지금 여성 탈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층이 나겠죠? 근데 자, 보세요. 앞에서 층을 때는 여기까지 못 내요.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자, 그럼 얘를 뒤에서 층을 낼 때는 층을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포지션 뒤에서 층을 내는 건 러프존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넓어진다. 포지션 앞에서는 좁아진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프론트 커트 할 때는 다 앞에서 자르잖아요. 뒤에서 안 잘라. 왜? 얼굴이 작잖아. 무거워 보여야 되거든. 근데 동양 사람들은 가려야 되잖아. 가벼워야 되거든. 그래서 포지션 뒤에서 잘라줘요. 자, 여기에다가
층을 냈다 보니까 너무 약해. 그래서 자, 가르마를 타진 상태에서 이제 층 났죠? 자, 층 났어. 하나. 자, 이동했어. 이동. 자, 밑에 머리 건들지 마요. 둘. 셋. 네. 밑에 머리 건들지 마요. 밑에 건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파먹어요. 응?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지금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중 부창 파팅. 원포인트 파팅이 아니야. 하나,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두상이 둥글다. 떨어지는 선이 자, 이렇게 러프 존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쵸? 러프 존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자, 근데 암패머리가 너무 급격하게 파먹은 머리가 있어. 이걸 해결해야죠. 해결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해줘야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연빗질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다시 정리. 가이드라인 다시 정리. 자, 이렇게. 다시 정리. 다시 또. 각도 아까부터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올라갔어요. 자, 다시 또. 자, 올라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또 틀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여기에 대한 다중 부채업 파팅. 그럼 자, 이 방식이 나중에 백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백에서도. 백에 컨케이브, 단발머리 컨케이브 할 때. 단발머리 컨케이브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프론트 하는 방법이나 백에서 컨케이브 만드는 커트 방법이나 똑같아. 똑같다. 이 방식을 나중에 백에서 컨케이브 만들 때 똑같이 적용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똑같이. 자. 밑에 머리를 하면 굉장히 심각한 V라인 기억자가 나와요. 자, 다시. 네, 이동. 지금 하는 작업은 뭘 만들게 하는 작업이에요? 프론트 러프존을 생산하는, 가볍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1차 가이드선은 변화가 없고요. 2차 가이드선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은 계속 잘라나가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앞머리가 조금 무거움이 있다 그러면 다시 1차 가이드라인은 수시로 체킹한다. 수시로. 아주 정교한 부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무겁다 싶으면 보이라인을 다시 또 정리하고 이렇게. 자, 아까보다 또 어때요? 프리즈가. 그러니까 앞머리는요 계속 조금씩 한 번에 확 잘라버리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체킹, 떨어져서 체킹도 해보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자르고, 자,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트위스트 들어가면서 왜 부채미 파팅이 필요할까요? 둥글잖아. 어쩔 수 없어. 사각이 아니잖아. 사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넓고 얘는 좁다 생각하고 이렇게 타셔야 돼. 부채미 파팅.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나와요? 요런 삼각형의 러프존이 발생돼요. 요런 삼각형. 그럼 얘는 가볍다. 얘는 무겁다. 그쵸? 그럼 5번은 가볍다. 언더는 무겁다. 아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딱 넘겨요. 자, 따라해보세요. 짧은 머리가 긴 머리를 방향으로 간다. 네, 항상 짧은 머리가 긴 머리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여기가
길어지고 얘가 이 중간이 여기는 길어지고 요 짧은 머리 요 머리는 짧아질 거예요. 그러면 얘가 1, 2 갈까요? 아니요. 1, 2 가요. 그래서 앞머리 자기 다 쏟아져요. 앞머리 다 쏟아져요. 그러면 뒷머리를 잘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얘하고 얘보다 얘가 짧고 얘가 길어야 돼요. 그러면 뒷머리를 잘 가요. 자, 근데 자 지금 커트를 딱 했어요. 드라이 제가 뒤로 안 했죠? 뒤로 안 했는데도 잘 가요. 뒤로. 왜 잘 갈까요? 앞으로 짧고 뒤가 길으니까. 드라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뒷방향으로 드라이를 하지 않아도 항상 모든 머리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머리를 막느냐고. 어떤 머리를 막느냐고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다 V라인이죠? 이 머리 V라인이에요. 너무 예쁘죠? 귀가 파먹어도 예뻐. 그쵸? 귀가 파먹어도 예뻐요. 자, 손으로 쓱. 자, 층이 잘 연결됐다는 얘기는 물결의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다. 물결의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진다. 층이 연결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물결의 느낌이 나온다. 모발 끝선의 층을 잘 만드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층이 이렇게 난 부분을 이렇게 보세요. 후대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뒷머리 보세요. 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잖아. 얘보다는 얘가 무겁잖아. 2차 가이드선을 한번 보세요. 근데 동그랗잖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커트 중에서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한테는 이 후대각 커트가 사실 제일 예쁘거든요. 왜? 1차 가이드라인 V라인, 2차 가이드라인 V라인. 1차 V라인, 2차 V라인. 그래서 사실은 커트 중에서 제일 안정감 있는 커트예요. 가장 안정감 있는 커트인데 가장 커트하는 자세가 힘든 커트예요. 자세가 힘들어요. 제일 예쁜 커트예요. 커트 중에서 특히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는 최고예요. 뒷머리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는 얘가 볼륨이 빵빵하게 살거든요. 근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한테도 또 좋아요. 왜? 앞에가 가벼우니까. 앞에가 가벼우니까. 근데 뒷머리는 무겁지. 뒷머리는 안 보이잖아. 뒷머리는 숱을 쳐야지. 뒷머리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 뒷머리 숱을 쳐야죠. 하지만 머리숱을 안 치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살리고자 하는 머리 중에서는 최고예요. 층은 내긴 내야죠. 얼굴이 또 가려며 보이고. 머리숱이 없으면서 얼굴이 큰 사람도 있잖아. 최고예요, 최고. 머리숱이 아주 많아 보여요. 뒤에서 봤을 때 머리숱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해서 쭉 나왔을 때 1차 V라인, 2차 V라인 요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니까 얘가 딱 하면서 안으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이 느낌은 뭐예요? 원플레어 삼각형. 뒤집어진 원플레어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진 원플레어 삼각형이에요. 이런 기법이 있죠? 어디 있어요? 사이드도 제가 이런 거 만들어줘요. 전대각과 후대각을 동시에 하니까 뒤에서 앞으로 머리 말리고 앞에서 뒤로 머리 말리고 얘가 뻗쳐요, 안 뻗쳐요? 안 뻗쳐요. 안 뻗쳐요. 그게 이 공식이에요. 사이드에서 똑같은 공식을 사이드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얘는 큰 틀, 얘는 작은 틀. 이렇게 이런 원리를 해서 우리가 커트를 풀어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머리를 말려도 얘는 안 뒤집어져. 어떻게 머리를 말려도 안 뒤집어져.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 머리 깊 안 파지는 머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레스트 윗부분은요 고정 디자인 가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점점점 이동 디자인 하시면 돼요. 그럼 기 안 파먹어요. 아셨나요? 여기서 이동 디자인 가면 안 파먹습니다. 처음에는 고정 디자인. 왜? 여기는 머리카락이 많잖아. 얘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빈 공간이잖아. 빈 공간에 대해서 나중에 이동 디자인에서 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얘는 안 뻗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커트를 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하세요. 자, 오늘 이제 커트해서 지금 V라인 이제 커트를 해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했는데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했던 커트를 오늘 2교시째도 똑같이 할 거고요. 3교시째도 똑같이 할 거예요. 지금 처음에 했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겁먹지 마세요. 계속 똑같은 거 무한반복이에요. 단지 뭐만 달라요? 길이와 방향만 달라요. 내 몸의 자세는 똑같아요. 몸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저하고 백작품 하면서 몸의 자세는 계속 다 똑같을 거예요. 몸의 자세는 똑같은데 방향성만 다르고요. 방향성만 다르고 길이만 달라질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를 더 첨가한다는 건 뭐예요? 디테일함. 디테일함은 빗질하는 디테일함.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잡아서 디테일함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빗질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파마 연습 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파마 연습 안 하셔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거는 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탓하세요. 파마 연습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은 지금 빗질이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죠? 우리 여기 우준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파마를 거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금 딱 보시기에도 선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파마 연습은 1일 1폼 하시는 분이에요. 1일 1폼. 결과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한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미용은 빗질이 안 되면 생명 끝난 거예요. 모든 미용의 기본은 무조건 빗질이에요. 빗질이 안 된 사람은 미용을 하면 안 돼요. 빗질이 우선이 제일 1순위예요. 빗질이. 머리카락을 모으는 거.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모으는 행위. 이게 습관화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조금 더 깔끔하게 제가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뭐 했죠? 첫 번째 직각 빗질 했죠? 어디로? 포워드 방향 직각 빗질 했어요. 그래서 사각 라인에 상하 컨케이브 라인이 발생이 됐어요. 뭐가? 1차 라인과 2차 라인인데 1차 라인은 임의선, 2차 라인은 기준선이 됐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언더존이 삼각형 러프존이 탄생이 됐어요. 그쵸? 오버존은 무거워요. 언더존은 가볍다. 자, 이렇게 서술로 풀으셔야 돼요. 자, 오늘 아까 김성희 원장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되게 잘하셨어요. 기준선이 바뀌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최초야. 원장님 최초로 원장님이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한 명도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원장님 최초야. 오늘 처음 하는데 뭐냐면 5번의 기준선이 바뀌어요. 커트는. 우리는 한 번의 커트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에 모든 커트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어요. 5번의 커트 행위로 기준선이 5가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아셨나요? 한 번에 뽑아낼 수 없어요. 커트를. 한 번에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합니다. 자, 원다중 빗질해서 앉은 자세에서 뭐예요? 상하 버티컬 컨케이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만들었어요. 그래서 깊은 V라인인데 1차 V라인, 2차 V라인이에요. 2차 V라인. 그래서 언더존 규칙적인 러프존, 오버존, 불규칙적인 그린존이 탄생이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선과 불규칙적인 선이 탄생이 되면서 좌우 컨벡스, 상하 컨벡스 라인이 탄생이 돼요. 컨벡스 라인.
아셨죠? 자, 자세는 계속 앉은 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가이드라인, V라인 기준선, 1차 라인 계속 이미선이 발생이 돼요. 계속 똑같이 계속 1차 라인은 이미선이 발생이 되고 2차 라인 기준선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프론트에서 러프존을 생산했고 뒤에서 이제 러프존을 생산하는 작업이에요. 얘는 프론트 러프존, 얘는 백, 전체 러프존을 탄생하는 작업의 행위예요. 자, 세 번째 말발굽존, 코너 정리. 코너 정리를 하면서 2차 가이드라인의 그린존의 경계선의 규칙적인 선을 만들어내요. 규칙적인 선. 그리고 크로스 체크하면서 러프존의 면의 규칙적인 라인을 생산해요. 규칙적인 라인. 자, 네 번째 앞머리 커트 할 때 여기서 이제 1차 가이드라인 다시 정리해요. 1차 가이드 자연빗질 기준선 다시 잡아요. 그 귀 및 빈 공간이 심각하게 발생이 됐죠? 그쵸? 귀가 파이는 현상이 생겼죠? 프론트 파여먹고 귀 파먹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앞머리 커트 할 때 스몰, 미디움, 라지 삼각형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삼각형 파팅이 존재하고 점점점 늘리면서 오버존의 삼각형 러프존을 만들어내요. 삼각형 러프존을 만들어내서 오버존은 가볍고 언더존은 무거움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언더존은 가볍고 오버존은 무거웠죠? 맞아요. 그러면서 프론트를 하면서 프론트의 무거웠던 부분을 앞머리 커트를 하면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커트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런 라인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 번 층을 더 내는 거예요. 층이 있으면 여기서 층을 더 내서 이 부분을 더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프론트에 있는 커트를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또 27가지 중에서 9가지 또 패턴이 또 있죠. 9가지 또 패턴이 있어요. 뭐 포워드 방향, 옹베이스 방향, 리버즈 방향. 여기 9가지 표준 커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있어요? 오늘은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에서 다중 부천 파팅을 했어요. 다중 부천 파팅을 해서 러프존 삼각형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전체 자연빗질한 상태에서 1차 가이드라인 정교한 가이드라인 끝.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론트에서 호리존탈하고 나서 사이드 슬라이싱으로 기준선 잡아요. 여기서 프론트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프론트 잡으면 귀 파먹어요. 호리존탈 올라갈 때는 프론트가 가능한데 옆에 자를 때는 프론트 하면 귀 파먹어요. 여기와 여기가 급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슬라이싱으로 잡아야 돼요. 꼭 슬라이싱으로 잡아야 돼요. 슬라이싱을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오늘 커트했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형을 다 풀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서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MMS 커트가 다 신생기업이고 계속 지금 연구하면서 개발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용어들도 지금 다 생소하고 새로 만든 용어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배우잖아. 여러분들이 이건 독점이야, 독점. 제가 오지탐험이라고 했잖아, 오지탐험.
커트기에 오지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제대로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지금 떨어지는 선에 대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커트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그걸 커트를 하기 때문에 월등히 빨리빨리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의 감이 상당히 높으실 거예요. 아마 대박나 10년 뒤에는 우리 스페인 갑시다. 아니야 아프리카 갑시다. 10년 뒤에는 한 나올 것 같아요. 3년 뒤에 스페인 가고 내년에 가도 돼요. 3년 뒤에 스페인 가고 10년 뒤에는 우리